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 마킹 관련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이 시험 전 마지막 영상일 듯 싶은데요. 꼭 마지막 영상도 도움 받으셔서 그토록 정말 원하는 합격의 결과 꼭 얻으시길 간절히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킹 관련 Q&A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번 영상 그리고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면 바로바로 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문제만 꼭 예비 마킹을 하시고요. 예비 마킹에 대해서는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5개 지문 중 3개는 확실히 답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2개의 지문이 헷갈릴 때 그때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꼭 OL말 카드에 그 답안지에다가 연필이나 샤프로 V자로 연하게 그 2가지 헷갈리는 그 지문을 체크해 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찍을 때 공인중개사 시험 번호별 정답 개수가 8개씩이기 때문에 그중 가장 적은 번호로 통일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때 예비 마킹을 해 놓으면 그 헷갈리는 지문 그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쭉 강조해 드렸던 것이 공인중개사는 국가고시라 답안 정답률이 일정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과목당 40문제, 번호별 정답 개수가 8개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급 16문제, 하급 12문제, 이 문제들만 집중해서 푸시고, 나머지 상급 12문제는 맨 마지막에, 자신있게 풀었던 답안지를 보고 가장 적은 번호로 쭉 찍으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중 상급 두세 문제만 맞춘다면 전 무조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예비 마킹 시 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13번 문제에서 5개의 지문 중 1번부터 3번은 확실히 답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4번, 5번이 이 2개의 지문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답안지에다가 답안지라는 건 시험지가 아닙니다. OL말 카드 답안지에다가 예비 마킹을 연하게 4번에 V자, 5번에 V자 이렇게 둘 다 예비 마킹을 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비 마킹을 안 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모르는 문제를 다 넘어가 놓고 40문제를 다 풀고 다시 넘어와서 모르는 문제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레스 님이 답안지를 보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로 찍으라 했으니 가장 적은 번호로 찍은 거예요. 근데 적은 번호가 3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3번으로 쭉 찍었습니다. 근데 아차 싶은 거죠. 아까 13번 문제에서 1, 2, 3번은 확실히 본인이 답이 아닌 것을 알고 넘어갔습니다. 4번, 5번 이 둘 중에 헷갈려서 건너뛴 거잖아요. 4번 아니면 5번 이 둘 중에 찍어야 정답 확률이 그래도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암울한 거죠. 한 문제는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1, 2, 3번 지문이 확실하게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면 4번, 5번 이 두 문제가 헷갈릴 때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답안지에다가 미리 예비 마킹을 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여나 시간이 없어서 시험지를 보지도 못한 채 찍을 상황이 닥쳤을 때 50대 50 확률로 4번 아니면 5번을 정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3개의 지문은 확실히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2개의 지문이 헷갈린다 하면 OL말 카드에 꼭 예비 마킹을 해두고 넘어가시라.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없고 답안지를 거두라고 할 때 문제를 보지도 못한 채 찍을 상황이 닥쳤을 때 13번 문제 예비 마킹 4번, 5번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 4번 아니면 5번으로 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서 명심하시고 예비 마킹을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연필로 연하게 예비 마킹해도 채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차 준비하신 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1차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오후에 있는 2차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동안 모의고사 8, 90점대 마셨던 분들이 무조건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모의고사 40점, 50점대 맞은 분들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끝까지 본인 페이스대로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행운도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나요?
그냥 찍었는데 찍은 것마다 모두 정답이 될지. 자, 기적 같은 행운이라는 것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그 기적 같은 행운은 오려다가도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뭐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고 또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신에게 여러 순간순간에 이런 부탁을 하죠.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그냥 뚝딱 용기라는 감정을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라는 감정을 뚝딱 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그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신이 그 자격증을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뜨려 줄까요? 아니면 합격할 수 있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실까요?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즐기다 돌아오십시오. 며칠 후면 시험입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시험날까지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아무리 잘 나오신 분들도 똑같이 마지막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갈 겁니다. 어쩌면 더 불안할 수도 있겠죠. 담담하게 자신감 있게 끝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합격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안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